압도적 새로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입니다. 지난 세 차례 TV토론에서 어떤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줬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 성폭력적 발언은 결코 압도적이지도 새롭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표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그 뒤 윤핵관을 겨냥해 양두구육이란 한자성어를 꺼내들었던 이준석 후보. 3년이 지난 지금 압도적 새로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양두구육이 아니냐는 물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를 쏟아냈던 이제 이준석 후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어제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잠깐 봅시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믿어줘요. 단일화 안 하면 뭐 그럼 내일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불씨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6개월간 이제 끝인가 싶으면 또다시 뭔가 다른 수작을 준비한 내란 세력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이 보수 정치인들 하는 말을 믿질 않아요. 두 번째는 정치인에게 말은 자신의 진실을 전달할 도구란 말이죠. 정치를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말을 게임의 아이템처럼 써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꺼내 쓰고 버리고 참 특이한 양반일세. 내가 저렇게 말을 아이템처럼 쓰나? 그러니까 말에 신뢰가 안 가죠. 자기 말을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 그냥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더구나 비상계엄 책임 있는 세력과 자기를 딱 구분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책임 있는 사람들과 단일화 없다. 그런데 그 내란 수계를 탄생시킨 주역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의 당대표 아니에요.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거 잘 써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똑똑해 보이는 퍼스트 펭귄. 이게 이제 다른 펭귄들이 그 포식자한테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할 때 바다에 먼저 뛰어들어서 물을 이끄는 첫 번째 펭귄. 이런 선구자로 비유돼요. 근데 이거 잘못 알고 만든 비유예요. 동물행동학자들에 의해 진작에 밝혀진 건데 뒤에 펭귄한테 밀려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맨 먼저 떨어진 놈이 잡혀먹는 동안 나머지가 안전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밀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 역시 토론회는 득점은 어렵고 실점은 쉽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안 봐도 되는 토론회였는데 제가 이건 기록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둬야 되겠다 싶어서 굳이 이제 언급합니다. 우선 어제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발음 오늘 진짜 많이 사네. 어제 제가 유시민 작가하고 다스베이다 마지막 방송을 녹화했거든요. 자, 이준석 후보가 혈심의 카드로 준비했나 보다. 이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 자기가 건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그리고 그걸로 이제 득점을 이걸로 나는 역전시키는 거야. 득점하려고 한 거거든요. 제가 득점은 어렵고 실점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실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고영국 후보에게 이게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묻는 대선 후보는 전무후무할 텐데 이렇게 묻습니다. 영상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자기 딴에는 이재명 치러 가기 전에 빌드업 하는 건데 누가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토론에서 이런 빌드업을 해요. 이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암시하려 했던 이미 여기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 방송을 봤다면 누구든지 뭐야 저 미친 새끼는. 그렇습니다. 육성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폭망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게시판 검색하려는 사람들 상대로 댓글팀이 작업하면 된다고 누군가 전략을 짰다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형님이 어머님께 한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100만 번도 더 사과했는데 다시 그걸 끌고 나온 거예요. 네. 이것도 봅시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돌아가신 형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알려서 대체 어떻게 득점을 하려고 한 건지 이건 멍청하게 짝이 없는 자폭 전략인데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건데 그걸 알 리가 있나요? 알았으면 꺼내지는 않았겠지. 네. 어떤 댓글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잔상을 남겼어요. 말을 게임의 아이템처럼 꺼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젊은 남성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극우적인 커뮤니티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한 정신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하나로 다 폭망한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독재자 이미지 부각시키려고 민주당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자랑할 기회를 주고 개혁신당으로 대치기 당할 게 뻔한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잠깐 봅시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이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났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으이그. 이걸 보고 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네. CBS 네. 방송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여요. 봅시다.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그럼 김용남 의원님께서 한마디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반사. 왜 저런 바보 같은 거꾸로 자랑할 기회를 주고 공격받을 이야기를 꺼냈을까? 바보.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거 예리한데? 그리고 또 뭐 법카 가지고 공격해요. 네. 이것도 열심히 일탈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도 봅시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코끼리 이야기 와 재치 있어 하고 준비한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해명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바보 같은 전략. 꺼내는 것마다 다 실패. 으. 반면 이재명 후보는 12.3 계엄일 날 담을 넘지 않은 게 전부가 아니라 담을 넘으라고 하는 그 옆에 보좌관한테 시끄러 임망한 게 전부가 아니라 네. 그 해명한 걸 보면은 술 마시다가 네. 강남에서 네. 그걸 받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왔다. 네. 그리고도 안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어쨌든
집에 가서 술 마시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라는 해명이 있으니까 시간 끌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그 영상 좀 봅시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했는데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마지막에 저 톤을 낮춰야 되겠냐 누굽니까?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신스틸러인데 이준수 후보 평정심을 잃었어요. 네, 흥분했습니다.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라고 한번 툭 던졌거든요. 그대로 걸린 거예요. 긁혔습니다. 하수예요, 진짜. 네.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틀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영상을 다시 봅시다. 담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때는 2차, 3차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담을 넘어가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늦게 도착한 분들도 결국은 다 들어갔어요. 네. 국회의원이 왜 밖에서 저러고 있어요? 그 결과론으로 그때 이미 해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담 넘지 않은 걸 정당화시킨 것이지 담을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위험 앞에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갔잖아요. 무서워서 그랬던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 바예요. 네, 아무리 말을 갖다 붙여도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무섭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이다. 헬기까지 군인들이 헬기까지 타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사 본인 말대로 그냥 해제됐구나 싶어서 인스타손 치더라도 그 판단은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기대할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어제 실점 투성이어서 그렇지 자극은 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쭉 봤는데 어떤 자극도 없습니다. 엣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질문, 답변, 주장, 반박이 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권자가 듣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득점도 못하지만 어차피 김문수 후보 실력으로는 득점이 안 돼요. 네, 이준석 후보처럼 실점할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지? 그 정도? 그래서 김문수 후보 영상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졸려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떤 포인트도 없다. 그냥 졸린다. 그래서 그냥 영상 안 보는 것으로 하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가 수공장에서 이재명 후보 토론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잠깐 틀어봐 주세요. 있으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 참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요. 대법관도 시켜준다고 그러고. 관심이 많나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법관 될 뻔했는데 제가 왜 이준석 후보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죠? 관심이 없는데 말 나온 김에 내일 이재명 후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시는 걸로 하고 이상 공지였고요. 자, 이제 남은 변수는 이제 거의 없어요. 중요한 남은 변수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요일 사전투표 없다는 거. 네. 예.
이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주진영 지지층이 60-70%가 사전투표를 하는데 그중에 직장인들은 특히 토요일 날 해왔는데 토요일 막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없다 검색해보고 그때 검색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많을 겁니다. 사전투표소. 네. 없네? 지나가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제 자기 마음은 진작에 2달, 3달 전에 결정돼 있고 TV 토론도 안 보고 그냥 투표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네. 그럼 뉴스 일부러 검색해도 안 봐요. 토요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된다. 3차 토론에서는 각 후보별로 마지막 토론이니까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 반쯤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오늘 너무 못한다. 발린다. 굉장히 좀 조급해 보이고 잘 긁혔어.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말이 너무 빠르고 1차, 2차 토론 때에 비해서 좀 조급해 보인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쫓기는 것 같다. 네. 그런 인상이 되게 그 TV 토론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주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태도가 남으니까. 근데 너무 급한데 오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1시간 동안 봤는데 네. 야. 1시간 반이 지나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쯤이었죠. 와. 하나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와. 그 미친 발언이 갑자기 나오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발언이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아예 미친 발언인데 그 발언을 여러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어. 네,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옮길 수가 없네. 이게 하지 마. 와. 근데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제. 저 발언 아마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이제 fem코 준천지 뭐 DC 뭐 이런 데에 인터넷 중독자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캠프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들끼리 열심히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특히 이제 fem코에 올라오는 게시글들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틀거리로 잡아서 뭘 소스로 공격할지를 뽑은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나무위키 뭐 논란 항목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올리고 뭐 그랬던 당직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저딴 거를 뭐 뭔가 전략 전술이라고 지들끼리 막 환호하면서 이거 하면 이준석이 이재명이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신났을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이준석과 함께 이 나라의 대선을 지금 똥통에 처박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똥통에다 확 떠밀어가지고 나를 빠뜨렸어.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난 그냥 TV 토론 대선 후보 잘 골라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냥 애들 데리고 TV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 떠밀어서 똥통에다가 나를 빠뜨려버렸어요. 뭐야 이게. 나는 그냥 TV 보고 있었는데. 와,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보다가 운전하면서 오다가 내가 잘못 들은 줄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도. 무슨 말이야 이게. 앞으로 돌렸어. 그래서. 이거는 거기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그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굉장히 야비하게 보였어.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이고 야비한 겁니다. 네. 권영국 후보로 하여금 이 발언에 대해서 욕을 해달라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얘기야. 아니 저도 정치평론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몰라. 찾아봐야 알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동시에 성희롱을 한 겁니다. 찾아보라고 한 거지.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찾아봐야 돼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성적 모욕을 담뿍 담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추한 얘기를 권영 후보한테 왜 던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윤리에 있어서 이제 엄격한 진보 정당이니까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던져.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3차 토론의 주제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의회 개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외교 안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 발언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네들 딴에는 저게 자기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애들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에서 저걸 전략이라고 냈던 애들, 니네가 이준석 스스로와 함께 이준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이 앞으로 이준석 인생 내내 따라다닐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나이 만 40세에 얻었는데 거기 나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그가 정치를 하든 그냥 일상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듣게 돼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너무 모욕적이라서 네. 듣는 순간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갑자기 TV 토론 보다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얘기를 왜 이준석으로부터 싸대기를 맞듯이 갑자기 네.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는 그냥 탄핵시켜가지고 내란범을 내쫓고 조기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유권자들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나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슨의 명언이 또 한 번 생각났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한 방 쳐맞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재명을 모욕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발언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전 두 가지가 사라졌다. 이준석 두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도 효과는 아예 없다. 끝난 스스로가 스스로를 끝낸 최악의 수를 오늘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나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여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딴에는 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 뭐 혹은 뭐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헛생각을 품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 정치 인생을 조집니다. 많은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난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를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구나.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는구나. 아, 진짜 싫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준석이 몸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도덕적 파산. 네. 너는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대선 토론이에요? 대선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어떤 효용적 목적이 있는 거, 뭐 때문에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모욕을 한 거야, 상대를. 상대를 모욕하는 거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들의 목적이거든요. 걔네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달성하겠다 이런 게 없어. 네.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 그게 자기의 자산이고 그게 자기의 목적이야. 그게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 걔는 평생 그러고 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누구 뭐 연예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뭐 정치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끌어다가 욕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사람들이 날 봐주니까. 근데 저게 정치라고 착각한 이제 40된 어떤 정치인의 최고입니다. 저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극우 포퓰리스트, 온라인형 극우 포퓰리스트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언론 관계자분들이 오늘 머리를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이준석을 맞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충분히 이준석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보다 더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구나.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 중에서 유명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구나. 네. 방송에 나오는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은 거예요. 자, 저런 것들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가 이 나라에서 정치적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유권자 집단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